마음먹고 기타 독학을 시작하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운드홀에 빠진 피크. 두 번째, 튜닝하다가 기타 줄 끊어짐. 세 번째, 헤드머신에서 줄을 빼다가 손가락에 박힘. 네 번째, 기타 줄을 잘못 감아가지고 기타 외관상은 멀쩡하지만 소리가 아예 망가져버림. 다섯 번째, 기타 줄 교체 후 헤드머신 줄을 잘못 커팅해서 기타 가방에 빵꾸가 나고 사람들이 찔리게 됨. 여섯 번째, 기타 부서짐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말들인데요, 기타 왕초보가 기타 독학을 하게 되면 이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당했던 사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통기타 전문가에게 기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굴러가면서 독학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어떤 곡이든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고들은요,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요, 지금은 농담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막상 기타 초보 시절에 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 뇌정지가 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들은요, 기타를 혼자 독학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접 겪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타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타를 독학하는 기타 왕초보라면 내가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정말로 다 겪어야만 하는 걸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저에게 이 문제들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면,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가르쳐 줬다면 저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겨우겨우 극복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예방할 수 있었거나 이런 문제들에 처한다 해도 금방 해결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피하거나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야매기타 구독자분들께 이러한 과거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저 같은 고통을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들을 피해가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꼭 예방하시고 만약 어려움에 이미 처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마주하는 문제 첫 번째는 바로 사운드홀에 기타 피크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타를 좀 연습해 본 누구나 기타의 사운드홀에 피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기타 피크가 사운드홀에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난으로 넣은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타 피크가 사운드홀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빼내는 요령이 없어서 피크를 빼는데 애먹습니다. 피크를 빼기 위해 별짓을 다 해보다가 어쩌다 피크를 어떻게 한번 빼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성취감에 취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느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사운드홀에 피크나 다른 이상한 걸 넣고 빼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있나 싶죠.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튼 사운드홀에 피크가 들어가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넣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운드홀에 피크가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피크를 너무 세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피크를 너무 꼭 잡고 있다 보니 기타를 스트로크 하다가 피크가 기타 줄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크를 놓쳐서 사운드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사운드홀에 피크가 들어가는 이유 세 번째는 기타 피크를 너무 살살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세게 잡으면은 피크가 들어간다면서? 맞습니다. 세게 잡으면은 피크가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살살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잡으니까 피크가 미끄러지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대체 피크를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피크를 너무 세게 잡지도 너무 살살 잡지도 않아야 합니다. 딱 적당히 잡아야 하는 거지요. 기타를 좀 친 사람들은 이 감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피크를 빠뜨리지 않는 한 거의 피크가 사운드 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피크를 잡는 세기에 대한 감이 없어서 피크를 계속해서 사운드 홀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피크를 어느 정도 세기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얻기 위한 연습 방법이 있지만 오늘 영상 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일부러 사운드홀에 피크를 넣는 게 아닌 한 피크가 사운드홀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피크가 빠지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저렇게 나름 조치를 취하다가 운 좋게 빠지면 다행이지만 피크가 잘 안 나오면은 연습 시간이 다 가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터득한 기타 피크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제가 사운드홀에 피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기타를 흔들어서 피크가 사운드홀 아래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피크가 사운드홀 아래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6번 줄을 살짝 밀어서 사운드홀에 손을 집어넣어서 피크를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죠? 지금 제가 기타 피크를 빼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촬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피크가 들어가면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 흔듭니다. 예,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훨씬 빠르고 또 안전하기도 합니다. 이거 흔들다가 주변에 사람들 때리거나 물건에 부딪혀 가지고 기타가 어디 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줄의 장력이 강하다 보니까 줄이 끊어질까봐 줄을 이렇게 밀지 못하고 그래서 손을 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6번 줄과 5번 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줄을 밀어낸 후에 사운드홀에 손을 집어넣어서 피크나 들어간 다른 물건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크가 들어갈 때마다 5번 줄, 6번 줄을 느슨하게 만들고 피크를 뺀 다음에 다시 튜닝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몇 번 꺼내다 보면요, 5번 줄, 6번 줄을 느슨하게 안 풀어도 이 정도는 줄을 밀어놓고 손을 넣어도 줄이 안 끊어지는구나 하는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줄을 굳이 느슨하게 풀지 않아도 피크를 잘 빼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정튜닝 상태거든요. 튜닝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줄을 풀지 않고 바로 5번 줄, 6번 줄을 살짝 밀어서 손을 넣어서 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본인 손이 너무 막 큰 편이거나 기타 줄이 엄청나게 녹슨 상태에서 기타 줄을 좀 밀어가지고 손을 막 넣으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줄을 느슨하게 해놓고 조심해서 피크를 잘 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마주하는 문제 두 번째는 튜닝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튜닝하다가 줄이 왜 끊어질까요? 줄이 녹슬어서 끊어질까요? 기타 왕초보들이 튜닝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헤드머신을 착각하는 겁니다. 튜닝을 할 때는 튜닝할 줄을 오른손으로 딩딩딩 하면서 왼손은 그 줄의 헤드머신을 잡고 눈은 튜너를 보면서 헤드머신을 감거나 풀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인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튜너를 보면서 오른손으로 6번 줄을 딩딩 하면서 튜너를 눈으로 보면서 맞추고 있는데 왼손으로 5번 줄의 헤드머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6번 줄을 딩딩 하는데 왼손은 5번 줄 헤드머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돌려도 음이 올라가지 않아. 이러면서 5번 줄을 계속 돌리다가 5번 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본인은 분명 6번 줄을 이렇게 딩딩 하면서 튜닝하고 있는데 5번 줄이 탁 하고 끊어졌으니 말입니다. 이러면 튜닝하는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튜닝하다가 줄 끊어 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줄이 끊어질 때는요,
줄이 이제 끊어지면서 튕겨 오르면서 손에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기타 줄에 맞으면은 진짜 아픕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튜닝하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실습을 시켜놓고 저는 다른 학생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튜닝하던 학생이 갑자기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벌레라도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닝하는 줄의 헤드머신이 아니라 다른 헤드머신을 잡고 돌리는 바람에 줄이 끊어졌고 그 와중에 운도 안 좋아서 손에 줄이 튀어오르면서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조금 정신 놓고 튜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기타 튜닝을 할 때는 내가 튜닝하고 싶은 줄의 헤드머신을 왼손으로 내가 제대로 잡고 돌리고 있는지 꼭꼭 확인하고 튜닝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6번 줄을 튜닝할 때는 내가 6번 줄의 헤드머신을 잡고 있는지, 5번 줄을 튜닝할 때는 내가 5번 줄의 헤드머신을 잡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꼭꼭 확인하면서 튜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마주하는 문제 세 번째는 기타 줄을 교체하다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타 줄을 교체하다가 당하게 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머신에서 기타 줄을 빼다가 손가락에 박힘. 이제 기타 줄을 교체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기타 줄을 이제 빼내야 하는데요. 보통은 줄을 느슨하게 다 풀어놓고 헤드머신부터 감겨있는 줄을 먼저 뺍니다. 그런데 기타 줄이 강한 장력으로 오랫동안 감겨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줄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링 같은 탄성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그냥 잡아서 당기면서 빼버리면요, 헤드머신에서 줄이 빠지긴 하는데 이제 탄성 때문에 팍 튀어 올라서 손톱 윗부분 살에 박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아픕니다. 의학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손톱 위에 살 부분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맞아 보면은 여기 신경이 많이 모여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손톱 위에 살에 기타 줄이 팍 박히는데 진짜 아파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게 기분 나쁘게 아프다는 겁니다. 줄을 당겨서 헤드머신에서 빼지요. 그러다가 손톱 위에 살에 팍 박히죠. 그런데 이게 박히자마자 고통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한 20초 정도 있어야 점점 아파오다가 굉장히 아파옵니다. 진짜 기분 나쁜 고통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타 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내용을 꼭 강조해줘서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고통은 절대 안 당하시도록 그 영상에서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저는요, 기타 줄을 이제 헤드머신에서 뺄 때요, 절대로 손으로 그냥 잡아당겨서 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니퍼로 잡아당겨서 뺍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셔야 합니다.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기타 줄을 교체할 때 대부분 당하게 되는 사건 두 번째, 기타 줄의 감는 방향을 잘못 감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타 줄 교체 강의에서 알려드릴 내용인데요. 각 줄은 감겨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6번 줄에서 4번 줄은 이쪽으로 돌리게 되고 3번 줄부터 1번 줄은 이쪽으로 이제 감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기타 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타 줄 교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기타 줄마다 감겨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감는 것입니다. 왜 기타 초보자들은 기타 줄을 감는데 마음대로 감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몰랐거든요. 기타 초보자가 봐도 기타 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서 큰맘 먹고 기타 줄을 사서 원래 있던 줄을 다 뺀 거예요. 기타 줄은 한 번 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뺀 줄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이제 일 때문에 빼냈던 기타 줄을 다시 사용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건 긴급 사태여서 그랬습니다. 보통은 절대 사용했던 줄을 다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기타 줄을 이미 다 빼놨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새 줄을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기타 줄을 헤드머신에 끼운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감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타 줄을 교체하기 전에 각 기타 줄에 음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헤드머신을 각각 어느 방향으로 돌렸었는지 막 감으로 기억해내고 떠올려 봅니다. 그러다가 그걸 토대로 헤드머신을 이제 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어느 방향으로 감든 어차피 굵은 줄에선 굵은 줄 소리가 날 것이고 얇은 줄에선 얇은 줄 소리가 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기타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뭐 어디가 부서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외관은 멀쩡해요. 그런데 소리가 박살이 납니다. 분명 이 코드를 연주했는데 이게 이 코드 소리가 나긴 하는데 뭔가 어둠에 찌든 이 코드 소리라고 할까요? 암흑 이 코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타 줄을 잘못 감으면은 이렇게 기타 소리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떤 코드를 쳐도 어둠에 찌든 암흑 코드 소리가 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예상하실 겁니다. 너가 그랬구나. 그거 너희 이야기구나. 예, 맞습니다. 제가 기타 초보 시절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기타 줄을 잘못 감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갈았던 기타 줄을 다시 풀어놓고 이번에는 각 줄의 방향에 맞게 제대로 감으리라 하는 각오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기타 줄을 제대로 교체했습니다. 줄을 제대로 감았으니까 더 이상 암흑 코드 소리는 안 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줄을 제대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암흑 코드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져서요. 기타는요, 자신에게 연주되던 소리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줄을 잘못 감아서 암흑 코드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상태로 뭣도 모르고 치다 보니 암흑 코드 소리를 제 기타가 기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타 줄을 제대로 갈아 껴도 헤드머신 방향을 제대로 감아도 여전히 어둠에 찌든 그런 암흑 코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기타를 포기하고 새 기타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줄을 교체하다가 당하게 되는 사건 세 번째는 헤드머신에 튀어나온 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줄을 다 교체하면요, 헤드머신에 남는 줄들이 더듬이 마냥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니퍼로 이제 잘라줘야 깔끔해지겠죠. 그런데 그냥 막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막 잘랐다니까 헤드머신 줄의 끝부분이 위쪽으로 뾰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가방에 헤드머신이 이제 닿는 부분에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가방에 넣고 뺄 때마다 위로 솟은 뾰족해진 줄의 절단면들이 기타 가방의 헤드머신 부분에 박혀 있다가 가방에서 뺄 때 뜯겨지는 겁니다. 기타 가방이 상하게 되고 뜯어진 잔해물은 기타 가방에서 막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제 기타의 헤드머신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옷이 막 걸려서 찢어질까봐, 또 사람들이 또 찔려서 다칠까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타 줄을 교체하고 헤드머신 쪽에 더듬이처럼 남은 부분들을 니퍼로 자를 때는요, 기타 줄에 남는 부분을 헤드머신 쪽으로 아래쪽으로 구부린 다음에 니퍼로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나의 기타 가방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기타 왕초보가 독학하다가 마주하는 문제 마지막은 저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타가 부서진 것입니다. 기타를 잘 치고는 방에 이제 그때는 장롱이 방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기타를 기대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날뛰면서 다니다가 기대어 세워 놓았던 기타를 밀어버렸고 넘어지던 기타는 결국 헤드 부분의 약간 아래쪽이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 그냥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타가 생각보다 연약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새 기타를 구입했습니다. 그 기타가 이 기타인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스트랩에 매어서 이렇게 멜빵에 매어서 서서 치고 있는데 급하게 스트랩을 매다 보니까 이 스트랩이 잘 안 끼워졌나 봐요. 기타를 메고 일어섰는데 기타가 스트랩에서 빠지면서 그냥 이 상태로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동생이 기타를 밀어가지고 부셨던 충격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쾅 하고 떨어졌는데도 기타는 멀쩡하더라고요.
기타는 큰 충격에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주 약한 충격에도 동강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인 것 같습니다. 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타를 다 치셨으면 꼭 안전하게 정리를 귀찮더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 왕초보가 독학할 때 당하게 되는 사고들을 알아봤습니다. 피크가 빠지게 되는 것, 또 튜닝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것, 기타 줄을 처음 교체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3가지, 그리고 기타가 부서지는 이야기까지 6개를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완벽하게 기억하기보다는요, 나중에 혹시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 이야기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손쉽게 해결하고, 가능하면은 문제 자체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운동 이야기가 왜 나오냐 싶겠지만 결국 기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되면은 보통 체육 선생님이 공을 꺼내주면서 이제 남학생들은 알아서 공 차면서 놀잖아요. 그런데 저는 축구 같은 운동보다는 그냥 몇몇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갔어요. 고3 때 86kg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군 생활을요,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이 평발이었거든요. 운동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대학교 전공이 또 특수교육이기도 했거든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요,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요, 보통 장애 학생을 1명 정도를 거의 전담해서 학교 생활 중에 안전지도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가위질을 하게 되면은 다치지 않게 봐준다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수학교에 배치되고 전담하게 된 학생들은요, 폭력 행동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보통 몸무게도 좀 있고 등치도 좋아요. 그래서 때리는 강도가 진짜 엄청 셉니다. 그리고 왜 때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이든 친구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냥 평화롭게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던 학생이 도서관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가서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시를 받은 학생이 그 즉시로 선생님께 달려가서요, 그 선생님을 막 때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의 체격도 아주 작으신 분이었는데 막 속수무책으로 맞는 거예요. 저는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던 손을 딱 잡았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제가 그 학생의 양팔을 잡고도 그 여선생님이 한두 대를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강해져야겠다. 강한 완력, 근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힘센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가볍게 바로 제 앞에서 진정시킬 수 있는 거대한 완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반 애들이 지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력 운동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안 지르는 PT 수업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하면서 무거운 거 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강해져야 애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3대 운동을 412.5kg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180kg의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또 152kg의 무거운 거를 땅에서 들어서 올리기, 또 누워서 이제 80kg짜리를 밀기, 이 3개의 무게의 총합을 3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엄청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보통 3대를 500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3대를 412.5kg 하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꽤 많이 강해진 겁니다. 이 정도 완력이 생기니까 등치 큰 학생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감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담당한 학생은요, 키 183에
몸무게가 103kg였는데 폭력 행동까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도 무난하게 제압하고 진정시키고, 그 와중에 이 학생 때문에 패닉에 빠진 다른 학생들도 챙길 수 있는 완력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육청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동기라는 것이 참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가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저를 3대 412.5kg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타를 치고 싶어서 제 채널에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타를 치도록 움직인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처럼 학생들을 지키고 싶다 같은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기타에 도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잘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무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복무하며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동기라는 게 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달라지게 할 수 있구나, 정말 강력한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